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최근에 상승 반전된 이후에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2%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이처럼 전세값이 상승 우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0월 넷째 주 이후에 36주 만입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경매, 미래를 준비하는 경매 재테크 오늘 공부해 보겠는데요. 시그널 영상을 보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와 비슷한 것으로는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란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주민에게 세금을 걷는데요.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그런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서 미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서 부동산 매각을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세금 등의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경매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경매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위한 재테크라 그랬죠. 자, 이제 권리투자 경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등기부상의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또 물건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처분 등기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처분의 목적을 한번 보죠. 가처분. 기본적으로 가처분 등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기 위한 채권이다. 하나의 채권. 자, 이 채권으로 여러분이 가처분 등기하는 권리자가 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어때요?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해결이 쉬워요. 자, 그런데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 이걸 어때요? 그 채권을 보존할 목적이며 실제 금전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권리관계다라는 생각은 이게 이제 가처분의 가장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 중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이 생각해 둬야 될 점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를 해놨을 때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가처분하면 처분금지 목적으로 아니면 점유금지 목적으로 아니면 가처분 목적이 내가 어떤 행위,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처분한다. 옛날에는 어때요? 예고등기 목적이었죠. 예고등기라는 거는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또 예고하는 게 예고등기였습니다. 근데 그 예고등기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어때요? 예고등기를 대신하는 게 가처분등기다. 결국은 가처분등기가 된 거는 지금 소송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어떤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한데 내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처분등기를 한다. 이런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피보정 권리와 금지사항을 기재한다. 실질적으로 어때요? 목적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처분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금지사항. 내가 피보정 권리로서 상대방이 이런 목적은 하지 마라라는 금지사항을 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그랬죠. 예고 등기를 대신한 분쟁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경고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목적물에 가처분 등기가 선순위로 돼 있건 후순위로 되어 있건 이건 어때요? 지금 현재 분쟁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에 지금 현재 어떤 목적물에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시면 어때요? 반드시 가처분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물의 권리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처분 등기할 때 가처분 등기에 어떤 종류들은 어떤 거 있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물건에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 계쟁물, 계종물. 계쟁물이란 뭘까요? 상대방, 권리자와 피권리자 간의 상대방과 어떤 싸움이죠.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가처분. 이 부분은 뭐냐? 부동산의 자기 현상, 지금 현재 있는 그 부분을 동결할 목적으로 가처분을 한다. 그 가처분은 세 가지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가처분, 처분금지. 내가 어떤 권리자로서 상대방 그 부동산 목적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한테 어때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때요? 힘들죠. 이게 선수준으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어때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어때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실질적으로 일반 매매시장이든 경매시장, 매매시장에서는 어때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 후에도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대방 임대인한테 대항을 하고 있다. 점유권을 가지고. 그랬을 때 어때요? 일단은 강제 집행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가는 게 안전한 명도소송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방해 배제 가처분. 실제로 권리 행사를 하는데 상대방이 어때요? 내가 어떤 권리 행사를 그 소유권,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하고 계약이 있었는데 다른 권리자가 그 권리를 방해한다라고 하죠. 그 방해를 제거할 목적의 가처분이다. 결국은 소송 중이다. 이런 부분은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가처분 등기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시주의, 아까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내 지금 권리자, 가처분할 때 권리자의 그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는 임시주의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임시주의를 정하는 목적 뭘까요?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현재 어때요? 소송 중이다라는 부분이죠. 그 권리 싸움이 이루어진다. 아니면 소송 중에 소유권에 대한 법률관계 다툼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일반적인 금원 지급 가처분, 금원 목적으로 지급해 주라는 가처분이죠. 자, 가옥 명도, 실질적으로 가옥 명도 단행 가처분, 또 건축 공사했죠. 건축 공사 금지 가처분. 이런 부분, 출입금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출입금지 같은 경우는 나타나는 게 어때요? 유치권이라는 권리 있죠. 유치권. 지금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내가 유치권을 점유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공시관계를 통해서 어때요? 공고를 통해서 출입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놓고 공고로 제3자한테 어때요? 공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업적인 부분이죠.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또는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이런 부분, 건축공사 방해 금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 방해, 공사를 하니까 제3자 권리자들이 했대요. 공사를 못하도록 하죠. 방해 금지. 친권 행사
또는 대행자, 선임 가처분 이러한 가처분을 어때요? 실질적으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해놓고 사업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가처분이라는 등기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처분 등기가 선순위로 나오든 후순위로 나오든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목적물이 있겠죠. 이 목적물에 등기부상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시장에서는 말소 기준이 되는 등기가 있다 그랬죠. 이 경매시장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순위 가처분 등기가 나왔습니다. 또는 후순위 가처분 등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처분 등기는 말소 기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어때요? 낙찰자 경매로 받았을 때 낙찰자가 이 권리를 인수를 해주는 권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뭐냐? 이 목적물이 오늘 배웠던 계정물에 가는 거냐? 임시 지위를 목적을 가지는 거냐? 이 목적물이 실질적으로 어때요? 가처분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처분을 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게 가처분을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인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순위도 어때요? 소송이라 만약에 소송으로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 라고 하면 처분금지 목적이 있다. 낙찰받고도 또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후순위 가처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선순위든 후순위든 경매시장에서 어때요? 가처분 등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선순위의 경우. 자, 소송 원인을 찾았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이거 인수를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자, 이 가처분이 어때요? 실질적으로 채권이었다. 아까 말한 채권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낙찰자가 인수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만 실질적으로 변제를 하면 가처분은 말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후순위 경우다. 후순위. 부동산 가처분 금지 목적이 아니라 권리 싸움이다라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 후순위 가처분은 어때요? 이 근저당권이 은행이다라고 했는데 은행 이후에 어때요? 또 근저당이라는 등기가 은행 등기 이후에 근저당 등기에 또 개인 근저당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가처분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의 소유권자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때요? 실질적으로 근저당, 이 근저당 등기를 말소 신청을 위한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권리 싸움이죠. 결국은 이 물건이 경매로 나갔을 때 이 근저당 때문에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 행사를 못한다. 이게 경매가 강제 경매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 근저당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 채권 회수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 개인 근저당을 말소 등기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경매를 신청하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후순위는 내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권리 싸움을 위한 가처분이 대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가처분 등기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처분 이제 선순위 가처분 등기를 파악하는데 실질적으로 자, 선순위 가처분 등기죠. 파악하는데 금전채권 목적이요. 가처분 등기 후순위 권리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선순위 가처분 등기였는데 선순위였을 때와 후순위였을 때 이 가처분의 실질적인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해놨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경매시장에서 분석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내가 가처분 등기는 무조건 내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이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쉽고 안전하게 경매 낙찰 받는 방법, 그중에서도 가처분 등기에 대한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개념부터 해결 포인트까지 잘 짚어주셨는데요. 경매를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경매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 세미나 참석하시면 전문가님 직접 만나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경매로 재테크하기 먼저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고요. 송파구 법원로 M스테이트 빌딩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면 경매와 관련된 다양한 강의와 함께 또 강의 이후에는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자,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주 화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시흥시 서해안로 두손 지젤타워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하겠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꼭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전해주실 투자 정보는요.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단독주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이고요. 그럼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정보 하나 제공해 줄 수 있는 경매 물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경매 물건은 노량진,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자,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 1호선과 9호선, 실질적으로 경부선 노량진역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도보 7분이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는 42제곱미터, 건물은 전용 64.78제곱미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대지도 적고 전용 건축물도 조그맣게 느껴지죠? 이런 부분인데 조금 이따 물건 브리핑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하,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총 2층 물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준공은 91년 6월에 준공이 완료된 상당히 오래된 물건이죠. 실질적으로 경매 물건은 이런 부분이죠. 내가 원하는 물건은 굳이 어떻게요?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경매 최저가는 지금 현재 한번 유찰되어서 2억 160만 원대로 지금 유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개요로 일단 권리를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찰돼서 2억 160만 원 정도의 최저가로 지금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근저당이 먼저 가장 2008년도에 7,7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설정이. 가압류 들어오고 또 근저당이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800만 원. 자, 계속 여기서 후순위 어때요? 후순위 가처분이 되어 있죠. 후순위 가처분.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가처분이었는데, 후순위 가처분 부분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죠. 이 가처분의 목적을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그런데 일단은 소멸 기준이 되는 이 근저당 이후에 있기 때문에 소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때요? 처분금지 목적이었다,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었다라고 하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이런 게 바로 가처분 느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임차인 부분의 권리 분석도 필요한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입지 여건 부분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은요, 지금 현재 9호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호선 라인으로 쭉 가는데 9호선하고 실질적으로 약 지금 두 개의 노선이 중복되는 교차에 되어 있습니다. 자, 노량진역, 여기에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는 물건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현재 상당히 어떤 메리트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입지 여건 중에 현재 여기에 있는 개발 정보 쪽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작구 쪽에 많은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물건이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 물건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투자 목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 한번 소개합니다. 자,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서 계속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어때요?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서 더 보완해서 여기까지 왔다. 18년 작년까지 해서 완성된 지구다라는 거죠.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물건의 건물 특징을 한번 해볼까요? 건물 특징은 현재 오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지금 현재 오래되어 있는 91년도 물건입니다만은 거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인데 전부 다 지금 현재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어때 보시면은 실제 사진으로 1층, 2층, 지하층 이렇게 따로 분리형 세대로 해서 다른 세대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건물도 다시 한번 보죠. 외부적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외부적인 모습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
물론 이제 이게 재정비 촉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겠죠. 자, 이 물건의 어떤 목적물이다라는 부분. 뒷면입니다. 이 목적물의 뒷면 쪽으로 가시면 현재 이러한 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시장에서 어때요? 현재 이런 목적물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시 이어 사진으로 다 찍어놓은 그런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건물 내부 한번 볼까요? 외부는 보셨는데 내부를 보니까 경매 물건은 여러분이 어때요? 내부를 정확히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 자, 그러지만은 일단은 있는 그대로 모습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죠. 지하층, 1층, 2층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모습은 다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1층도 어때요? 똑같은 모습이겠죠. 자, 1층의 내부 구조도는 이런 형태. 현관 들어가서 거실과 방 하나, 방둘, 방셋, 화장실 하나에 방 3개, 거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에 경매 목적물을 투자로 가느냐 아니면 실수요자 목적으로 가느냐라는 가장 두 가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감정평가를 내보겠습니다. 감정평가. 2억 5,200만 원, 감정가 2억 5,200만 원인데 최저가 지금 한번 유찰돼서 2억 160만 원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다. 입찰 보증금 그러면 준비할 금액이 얼마예요? 2,010만 원, 2,016만 원 정도만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저가, 입찰가는 어때요? 최저가죠. 2억 160만 원 이상 입찰가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뭐예요?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자 포인트에서는 재정비 노량진은 재정비 촉진 지구로 향후에 미래 가치가 충분해서 투자로도 가능한 물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북서쪽 근거리 1호선과 9호선 중복 교차되어 있는 그런 역세권이다라는 말씀드리고 현재 임대 이용 중이고 임대 수익으로도 지금 재계약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 이겁니다. 오늘 가장 큰 목적물은 지분 경매라는 겁니다. 이 목적물에 지금 현재 32%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조합원 지위도 향후에 가능하겠지만 이건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건 투자 목적 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투자 물건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단독주택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경매 물건이었고요. 노량진이 최근에 재개발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나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가치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먼저 서울 지역입니다. 송파구 법원로 M스테이트 빌딩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와 저녁 7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시흥시 두손 지젤타워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릴게요. 더이론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재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토지부터 건물 그리고 이 주택시장까지 모든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을 한번 대화를 나눠볼 테니까 오늘 상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상식도 올라가고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할 때는 이렇게 전화도 한번 해보시면서 부동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 문의 전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02-2128-3802번, 02-2128-3802번이고요. 문자도 모두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그 아버님이 오래전에 갖고 계셨던 네. 임야가 있는데 네. 그거를 12, 13년 전에 증여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네. 최근에 매물로 내놓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매도 시점이나 뭐 금액 같은 것도 뭐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매도 시점이 언제쯤 되는 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토지에 관한 상담이고요. 매도 타이밍 여쭤보셨는데요. 혹시 토지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네. 주소는 네. 세종특별자치시 네. 연기면 네. 수산리 네. 575-2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종시 연계면에 있는 토지이고요. 매도 타이밍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12년 전에 세종이라는 이 브랜드 네임을 달고 이제 토지를 증여받으셨는데 네. 지금 현재 평수가 꽤 커 보이거든요. 네네. 네, 꽤 커 보여요. 그런 토지를 받으셔서 일단은 축하드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파악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네. 주상공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주상공.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신도시를 만들어내면 네. 이 내부에 보면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이렇게 있죠. 이 네. 주상공이라는 용도 지역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녹지 지역을 만들어야 이게 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도시는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공주시라는 것은 이 주상공이 만들어지고 일대에 이렇게 녹지 지역이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 점진적인 도시화거든요. 과거부터 생겨서 과거에 조그마한 촌락에서 혹은 이런 큰 촌락에서 확장이 되는 이런 도시화가 진행되던 곳이기 때문에 주상공에 이은 녹지 부분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주상공이고 이 주변이 녹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시라는 것은 급진적인 도시화라고 보셔야 돼요. 과거부터 이렇게 자라난 도시가 아니고 갑자기 계획에 의해서 주상공이 만들어진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할 때에 가장 큰 차익 포인트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릴 때 제가 교집합을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그래서 도시가 주상공이 있으면 이 내부에는 빈 땅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부에는 빈 땅이 없으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변으로 이렇게 신도시들이 만들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도시가 상업지역도 커지고 공업지역도 커지고 주거지역도 커지고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신도시마저도 내부가 꽉 차서 도시가 확장이 될 때는 어디가 포인트가 되냐? 이 교집합 부위가 포인트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공주시와 세종시의 사이에 있는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익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신호는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시가 발전을 해나가면서 첫 번째 이슈가 있을 때는 이 앞이 발전하고 두 번째 이슈가 있을 때는 이 앞이 발전하고 세 번째가 있을 때는 이 앞이 발전하고 이런 순서를 타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이 아래쪽에 보면 이 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그러면 조금 어렵죠. 주상공이 있으면 이 녹지 지역이 만들어지면 광역시급 이상 혹은 경기도나 서울 내부에 있는 녹지 지역에는 이렇게 테두리를 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린벨트라는 토지예요. 그래서 이 그린벨트는 이곳을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장군면이 띄었지만 이 일대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조금 띄었지만 오히려 이 내부에 있는 녹지지역은 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가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도시가 발전을 해나가면 이 주변은 자연스럽게 녹지지역이 형성이 되면 이것이 도시지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장군면만큼 못 올라서 속상하신 건 있겠지만 이 도로 여건이나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일대의 호재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도변을 따라서 있는 지금 현재 형태도 좀 부와 이런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생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도변에 있는 특히 세종시 인근에 있는 이 교집합 지역의 약간 위쪽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가치 상승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지금 돈이 조금 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버틸 여력이 좀 되신다면 오히려 보유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혹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실까요? 그거는 조금 뭐 버틸 수 있다면 버틸 수 있겠지만 네네. 조금 힘들어서 일부분이라도 조금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이 일대에서 지금 시세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세 말고도 이 주변 시세에서 여러 가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일대에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짜갈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싸게 들어와서 좀 비싸게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대니까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요런 일들을 벌이기에는 우리가 양심상 조금 힘든 얘기고 오히려 여기는 국어가 좀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어가 도로 포장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일대에서 조금 잘라 팔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게 좋으냐면 이 국어를 기점으로 거의 절반 형태를 잘라가지고 세로로 자르면 안 됩니다. 세로로 자르면 안 되고 괄호로 잘라가지고 좀 길 형태는 내고 큰 덩어리로 반틈 정도 이렇게 넘기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아래쪽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어차피 국가의 소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위에 있는 시멘트가 깔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걸 농사 짓지는 못하거든요. 시멘트가 올라간 자리에는 오히려 다시 농사를 짓지 못해요. 다시 고구마를 심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로가 붙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만 현황 도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도상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게 도로 붙었습니다 이렇게 파시는 것이 아니라 국어가 붙어 있고 현황 도로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좀 아래쪽에 있는 거의 한 절반 정도를 한번 파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세는 대략 한 30, 40 정도 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흐를수록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가 상승으로 40 이상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팔 때는 3, 40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좀 보유를 하시면서 길게 보신다면 조금 더 이 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다른 게 아니라 그 서울 세종고속도로 세종 IC가 저희 산에서 지도상 한 1.5km 떨어진 부분에 생길 예정인데 네네. 올 12월 달에 착공을 들어간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그 매도 시점을 그 부분으로 하는 건 어떤가 해서요. 그거는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지금 일대에서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이 혹시 호재일까, 악재일까,
혹은 뭐 어떻게 작용할까 이게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호재일까요? 호재가 아닐까요? 호재겠죠. 호재죠. 호재입니다. 호재지만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도가 만들어지는 것과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 다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고속도로는 쌩쌩 지나가는 그런 도로예요. 그래서 입구 부분, 출구 부분만 IC라고 얘기를 하죠. 톨게이트. 이런 부분 일대에는 집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세종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 출입구와 근처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일대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IC가 생기는 기점을 틈타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 그 바람 불 때 넘기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호재가 있다라면 오히려 이 고속도로 호재를 틈타서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고속도로 호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학습 효과라는 건데 이 일대에 있는 분들은 세종시에 대한 가치 상승을 보셨어요. 세종시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도시가 하나 들어오면서 집가 상승하는 그 여력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다른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그 주변으로 가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일대에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곳을 호재라고 보고 들어갈까요? 어떤 것이 더 나을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오히려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을 한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속도로라는 것은 큰 호재로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우리가 한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호재거리로 바라보시고 물론 그 호재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내 땅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봐주실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 단계의 플러스 알파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개념이고 그 호재가 바람이 불 때 서리슬쩍 이렇게 딱 끼어서 넘겨버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상담 조금 꼼꼼하게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2128-3802번, 02-2128-380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부동산 궁금하세요? 예, 서울시 강동구에 제가 네. 주상복합 아파트 살고 있는데 네. 그걸 팔고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 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매도 문의 주셨고요. 정확한 주소, 아파트 이름 어떻게 될까요? 네, 동일상가 아파트요. 강동구 성내동의 동일상가 아파트고요.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이요. 3년 정도 되셨고요. 한번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또 매도 타이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민 대표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서 뜨거운 곳 중 한 군데 근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주상공이라는 이 용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어떤 거냐면 주상공록이라면 이 도시 내부에는 이렇게 건물들의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어떻게 부릅뜨고 있냐? 도시 내부에 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 건축을 하려면 있는 곳을 하나하나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빈 땅을 만들어서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이 만들어질 때는 이 재건축, 재개발 형태가 있고 주변에 신도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주변에 있는 이런 도시들은 신도시들은 이렇게 새롭게 빈 땅에서 건물들이 올라가는 형태고 이 내부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이런 부시고 새로 짓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되는데 지금 이 일대에 둔촌주공이라는 크나큰 호재가 있습니다. 오히려 헬리오시티보다 조금 더 많은 재개발 인구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 일대에서 어떤 호재들이 있나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역하고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너무 좋다. 그런데 문제는 상가 아파트라는 거예요. 상가 아파트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자면 뭐 주상복합 형태가 되겠죠. 주상복합이 되다 보니까 용적률을 이미 한껏 빼가지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거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용적률을 한껏 뺐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 용적률이라는 것을 활용한 상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치가 다른 것들보다 높게 올랐다라고 볼 수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집가 상승을 다른 것에 비해서는 만약에 단독이나 일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조금 덜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 둔촌주공 아파트가 재개발 이슈가 되면서 집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주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이 주변 일대에 전세나 이런 월세 수요가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오히려 재개발이 재건축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일대에서 대량의 공급이 일어나면 물론 가치를 따라가는 형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쪽에서 공급량이 워낙 많아버리면 한동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는 조금 재개발, 재건축 이슈를 바라보고 한 번쯤 매도를 해보는 타이밍을 가져보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제가 네네. 혹시 다산 지금지구라고 아시죠? 네. 네네. 제가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내년 2020년 입주더라고요. 아, 네네. 거기는 또 어떨까요? 오히려 지금 다산 지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으로 봐야 돼요. 경기도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안쪽으로 들어와서 상봉역 일대나 광진구 일대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요. 또 전문가님,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대1로 맞춤 상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내방 상담 가능하고요. 수시 상담 가능합니다. 예약 전화만 주시면 되거든요.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모두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3802번, 02-2128-3802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정보 전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릴게요. 이룸에셋 부동산 자산관리의 홍영훈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팀장님과 함께 다양한 또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투자 정보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만나볼 물건은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통건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물건은요, 영등포구 당산동 상가 건물인데요. 위치는 2호선과 5호선 환승 가능한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고요. 면적은 대지면적 62.1, 연면적은 144.9 제곱미터며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총 4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구조는 상가 사무실 3개 들어가 있고요. 주택은 2기호실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은 92년도 1월 달 준공 완료되었고요. 매매가는 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번 입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위쪽으로 보시면 당산역 2호선이 아래쪽으로 물레역으로 일자로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5호선이 여의도 중간으로 해서 양평역에서 영등포 시장역 해서 여의도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십자 형태가 이어지는데 지금 물건지 보시면 거의 정중간 센터에 위치한 아주 좋은 입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한번 확대해서 보시겠는데 2호선과 5호선 환승 가능한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1분 거리, 미터로 따지면 한 5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다 위에는 이제 쾌적한 당산공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그 영등포 구청, 보건소, 그리고 영등포 세무서까지 관공서가 또 주변에 운영되고 있고요. 도보권 한 7분 거리 내에는 롯데마트와 코스트코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하 1층과 2층 사무실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1층은 현재 이제 권리까지 형성된 카페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은 투룸으로 현재 주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전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예상 가격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매매가는 8억 5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임대가는 현재 보증금 2억 1,300만 원, 거기에 월 216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의도 그 영등포에서 초역세권에 있는 상가 건물을 6억 3,700만 원에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는데요. 영등포 중심에 위치한 물건으로서 여의도 개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수혜지 물건이고요. 거기에 신안산선, 서부간선도로 지하 교통 호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지하철역에서 초역세권 50m밖에 안 되는 상가 건물 소액으로 구매 가능하다는 점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거기에 맨 위층 활용하시면 실거주 및 임대 수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능한 물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정보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더블역세권,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1분입니다.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또 주택과 상가,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통건물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중랑구 면목동으로 가볼게요.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올해 4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입니다. 자, 그럼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건 한번 보실 텐데요. 중랑구 면목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7호선 사가정역 도보 약 1분 거리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면적은 공급 면적 30.1, 그리고 전용은 23.96 제곱미터며 층수는 총 8층 높이의 6층 매물입니다. 류혈층 매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구조는 방 2개, 거실, 욕실, 다용도실 구조가 되어 있고 준공은 올 4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한번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호선 사가정역에서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의 매물이고요. 맨편으로 보시면 아이파크 아파트와 라운 프라이빗 아파트가 내년 6월달, 7월달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한참 막바지 준비 중이고요. 거기에 453세대 그리고 1505세대 크게 단지가 쾌적하게 조성될 예정이며 아래쪽에 보시면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아주 여기도 사이즈가 크게 대형마트 운영 중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산책 및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 중랑천 쾌적하게 흐르고 있고요. 차량으로 이동 시에는 동부간선도로 옆에 이용 가능하고요. 또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그 구리시와 암사동으로 이어진 용마터널도 아주 근접하게 인접해 있어서 교통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지 주변으로 보시면 또 학군들도 다양하게 몰려 있는데요. 왼편으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서일대학교부터 해서 면목고, 면목중, 그리고 면동초등학교까지 해서 다양하게 학세권도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호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로 보시면 상봉역, 7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에 KTX까지 이용 가능한 다중 역세권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그 청담동까지 환승 없이 강남권까지 약 15분대 다이렉트로 또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 오른편에 보시면 송파권도 잠실 및 위례 15분대 이쪽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강남권과 송파권 아주 접근이 용이한 입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호재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금 중랑구 위쪽으로 보시면은 촉진지구가 주거 환경 정비 및 기반 시설 확충으로 현재 한참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대가 이렇게 쾌적하게 공사 중이고요. 한번 조감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고층 건물 들어섬으로 인해서 단지도 쾌적하게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됨과 동시에 그 상봉동에는 현재 상봉터미널이 현재 있는데 그 일대가 중랑 코엑스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52개층의 3개동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중랑 코엑스가 들어옴과 동시에 그 현재 운영 중인 엔터식스 쇼핑몰과 코스트코, 이마트, 그리고 이제 중랑 코엑스까지 조성이 되게 되면요. 강동북에서 가장 큰 복합 문화 쇼핑 센터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된과 동시에 교통 체증의 문제점도 좀 따라올 텐데요. 지금 면목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면목역에 면목선이 들어온과 동시에 좀 교통도 좀 흐름이 좀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다음 보시면 동부간선도로 인접해 있었는데 동부간선도로도 지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이 라인으로 공사 사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기존 도로는 여의도 10배 면적의 수변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쾌적한 공원이 또 주변에 자리 잡을 것을 보고 있는데요. 한번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보면은 화이트 톤으로 군더더기 없게 깔끔하게 지어졌고 화장실도 지금 그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서 안전에도 신경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들도 수납 공간 잘 활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 인덕션 및 세탁기 옵션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격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 예상은 2억 3천만 원에 현재 임대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역세권에 아주 좋은 위치인데 불구하고 실투자 금액 1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월세 시 예상은 2천만 원에 월 90만 원을 받을 수 있겠고 대출을 활용하시면 1억 2,400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그 아주 강남권까지 15분대 다이렉트로 이동이 가능한 7호선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와 용마터널 등이 근접해 있어서 교통망 아주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면목동 신축 물건 중에 초역세권으로 현재 가장 우수한 위치에 있는 물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재정비 사업과 면목동의 그 면목 패션 특구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걸로 인해서 그 일대가 집가 상승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 호재죠. 면목선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교통 호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교통과 인프라, 학군까지 모두 잘 갖추고 있었고요. 또 주변의 상봉역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호재의 수혜까지 누려볼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가격이 또 포인트였거든요. 가격까지 다시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홍영훈 팀장님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요. 1:1 맞춤 상담 통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방 상담 가능하고요. 수시로 상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실 때 언제든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꼭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투자 정보 전해주신 홍영훈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